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비율이 점점 길이가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저는 도래를 했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죠.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월 2일 오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알아볼 내용은 처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관심 알트코인 이 비트 네트워크랑 파티클 네트워크, 이렇게 두 종목 좀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분석 먼저 하기 전에 좀 중요한 뉴스들 먼저 보면,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거의 된다라고 거의 80% 90% 이상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폴리마켓에서 가다 보더라도, 그러니까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약간 좀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9월에 거의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거기서 이제 B컷이냐 아니면 25% 그러니까 0.25 감소하냐 0.5% 감소하냐에 대해서는 0.25% 감소를 할 거다. 그러니까 B컷은 아니다 라는 지금 이런 배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 현물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보통 이제 주식과 금 이런 투자의 성향으로, 투자의 성질로 좀 바꾸려는 시장의 상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금 선물, 그리고 금 현물, 그리고 은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은이 상승한다는 거는 진짜 얘기가 달라요. 은 같은 경우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은까지 올라가면서, 그럼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그 10시 45분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지수, 건설 지수까지는 크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 목요일 날 조금 보시면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제 지표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큰 뷰는 저는 이 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0.618짜리 105K짜리를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기적인 그림으로 좀 쪼개서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제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다라는 이제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항상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 상승은 반대죠. 상승의 길이가 길어져야 되고, 상승의 길이가 짧아지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비율이 점점 길이가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저는 도래를 했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죠.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방금 이제 12시간 봉이 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107K짜리 손절, 그리고 여기서 롱 타점이 되게 유리한, 숏보다는 롱이 되게 유리한 구간이다 라는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저는 단기적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요런 이제 흐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상승을 하는 상승 3파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4시간 봉상에서 구름대 여기 112K, 113K가 강하게 돌파가 돼줘야 이게 추세가 강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짧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지만, 이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상단의 저항선 요거를 돌파한 거예요. 노란색 선으로 보시면 지금 이 추세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름대까지 돌파하면서 이제 여기 112K 자리만 한번 터치를 해준다면, 이거는
118, 117, 118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토탈2 차트를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토탈2 같은 경우에 지금 밴드 하단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전저점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패래럴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미넌스가 가장 중요한 추세가 요 추세예요. 이 추세가 왜 그러냐면 주봉상에서 계속 추세를 하단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추세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패래럴 채널이라고 보면 여기 채널에 패래럴 채널 눌러보면 되거든요. 요거랑 쭉 이어가지고 이 추세대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맞춰서. 그러면 요 추세랑 이 지지 저항 그리고 저항 다 보이죠? 지지. 그럼 지금 자리가 그냥 패래럴 채널을 이탈을 해가지고 여기서 추세가 이 저항선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지, 여기서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지 추세가 전환이 될 만한 상승은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추세를 받아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하는 척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 게 한 번,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뒤집어서 보겠지만, 여기서 차트를 뒤집어서 피보나치를 그려보시면 피보나치상 지금 0.618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려가는 단가는 1.618 자리거든요. 그러면 하락했다, 기술적 반등했다,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락을 하는, 이런 세 번째 하락까지 나와줘야지 이게 이제 도미넌스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1.618 자리를 돌파를 하면 그 다음은 이제 2.618 자리거든요. 그럼 51%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도미넌스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방향이 더 많이 열려있다라는 거고, 도미넌스가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토탈2, 여기서 보시면 토탈3 차트가 토탈3, 토탈2 차트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토탈3 차트를 보면 그냥 이거 같아요. 시세 내고 1, 2, 3파가 진행 중인 차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짧은 구간에서 본다면 U자형의 컵핸들 패턴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U자형의 컵핸들 패턴에 지금은 손잡이 구간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통 컵핸들 패턴이 된다고 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이 기간이 요렇게 피보나치를 이어보시면 또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이 피보나치의 요 상승 3파동,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이 돼서 지금이 1, 2, 3이다. 이것까진 동의.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본다면,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 0.618 자리를 지지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에 할 수 있는 목표가는 1.618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시세를 내고 이 시세를 내서 고점이 나온 만큼의 무조건적인 횡보가 1대1이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한다 라는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간을 좀 본다면, 이때 기간이 이제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 자리까지가 거진 한 51일? 뭐 51일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추가로 옆으로 횡보하는 요 기간을 보면은 요게 이제 51일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기간이 10월달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10월달에 보통 이제 이게 앞뒤로 1, 2주 정도니까, 그럼 얼추 금리 인하 할 때예요. 금리 인하 할 때. 그러니까 9월 16일날 금리 인하 할 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U자형의 컵핸들이 거의 끝나가는 끝자락 지점, 그리고 이 일목균형표가 지금 방향을 살짝 위로 틀은 지점,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알트코인들이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고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맞춰가지고 알트코인 토탈3가 1.618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되게 현명한 지금의 투자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면,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비트가 조금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조금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이 되게 훈풍을 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9월달 10월달 뭐 솔라나 ETF라든지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의 ETF가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네트워크라고 있는 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파티클 네트워크가 지금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를 좀 했고, 그러면서 이 앞에 매물대를 윗꼬리로 계속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에서도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손절가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6.7원 정도, 6% 정도 손절 잡으시고, 위로 만약에 슈팅 나오면 이거는 업비트 상장하는 거는 약간 오바겠죠. 업비트 상장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최소 이 앞에 8월 26일날 이 윗꼬리만큼은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차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230원 잡으시고, 윗꼬리로는 310원짜리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하락 추세를 처음, 이 매집봉들이 존재하면서 처음 돌파하는 자리라서 지금 자리에서 저점 추세 높이고 있는 구간이라 한 번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이 윗꼬리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은 피스 네트워크 코인인데, 사실 아침에 제가 피스 네트워크랑 요거 그 파티클이랑 둘 다 그 우리 선물 단타 쳤잖아요, 실시간 방송에서. 근데도 이제 지금 자리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지금 보시면 21선 자리에서 21선 자리를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 하단의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좀 돌파 매매 관점이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때는 돌파 매매 관점이 아니라 돌파 후 눌림에 매수를 해라. 그래서 손절 라인은 222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자리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3% 정도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10% 정도 먹을 수 있는 손익비가 1대5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 돌파하는 관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때 매수 잡아서 강한 매집봉 슈팅에 전량 매도하시면 된다. 고점에서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세력은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 거래량 없는 눌림으로 개미를 털고 있는 과정, 그리고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